저희 전시장에도 정말 허름하게 입고 온 24살짜리 면허도 안 땄대요. 근데 SL 같은 거 비싼 차 그걸 한번 현금에 사더라고. 그리고 아직 차를 면허가 사고 없는데. 면허를 땄어요. 네. 그런 손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워낙 오랫동안 손님 모셨던 분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네. 차는 와서 현금 아까 들고 와서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제 인터뷰에 좀 나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오픈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네. 봤더니 윤미 이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좀 세일즈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네. 뭐 다양한 분들 만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어떤 뭐 공통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차이, 뭐 특별함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 손님들 고객 많아요. 네, 있었을까요? 손님들 많고요. 어떤 압구정에 되게 사모님도 저한테 재테크 다 좋은데 똘똘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저한테 몇 개 주셔서 그 생각나는 손님들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게 언제쯤? 그게 정도? 한 벤츠 와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한 8, 9년 전? 8, 9년 전에 네. 똘똘한 한 채를 무조건 수납하셨구나. 있어야 된다. 제가 막 그때 막 부동산 뭐 잠실도 있고 막 이렇게 이사 다니고 그럴 때니까 뭘 해도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뭘 해도 내 집 하나는 똘똘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분이 압구정에 80평대 갖고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건물이고 이런 거는 내 집이 온전하게 똘똘하게 하나 있어야 있을 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집 하나는 똘똘한 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손님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저한테 하나씩 어떤 해안을 주세요. 뭐 집도 제가 여러 채 있었지만 한 번에 팔면 세금 많이 난다. 뭐 그런 걸 솔직히 제가 여러 채를 보유해 본 게 평생 처음이잖아요. 네. 그걸 제가 뭔가 찾아보거나 그런 게 세금이 내는지도 모른단 말이지. 그렇죠. 어려워 이게. 어려워. 네. 근데 우리 손님들은 그런 케이스들을 갖고 있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이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그럼 몇 년 있다가 팔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알아지는 거고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여쭤보는 거고 그런 손님들도 계셨고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똘똘한 법인이 어떤 부동산보다 훌륭하다. 네. 법인이 돌아가게 해야 네가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얘기 해주신 분도 네, 계셨어요. 네. 그래서 좋은 말이네요. 법인에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이게 웬만한 뭐 진짜 몇 천억 건물보다 훌륭한 법인을 이끌고 운영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구나라고 많이 느끼고요. 워낙 뭐 조무들 많이 뵈니까 많이 여쭤보고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기반의 어떤 자산가 분들이신가요? 부동산 기반이 반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전문가 집단, 뭐 의사나 사자 직업인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약간 부동산 위주로 가지고 계시나요? 맞아요. 대부분. 약간 네. 금융자산 많은 분들은 별로 많지 없나요? 않아요. 거의 없어요. 네. 아니요. 거의는 아니에요. 그래도 꽤 돼요. 한 퍼센트로 뭐 굳이 퍼센트로 뭐 대략. 치면 굳이 구분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 7, 8%는 되는 것 그럼 같아요. 많진 않네요. 많진 않아요. 부동산이 주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 거의 네. 주고 어떤 친했던 손님이 그랜저를 한 25년 타셔서 압구정 사시는데 네. 그 차를 사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S를 내보냈거든요. 아니 회장님 제발 차 좀 바꾸라고. 아니 차를 안 탄대. 1년에 네. 1000km도 안 탄대. 그럼 자기가 무슨 차가 필요하니?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고 일어나면 돈이 생긴대. 네. 자고 일어나면 돈이 생긴대. 그래서 자식놈들만 좋다고. 그랬던 분들한테 제가 S를 팔았어요. 제발 좋은 차 타시라고. 그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과자 받아가시고 이러시거든요. 부자인데도. 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처럼 자고 일어나면 돈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어떤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지금 벤츠가 약간 좀 그 특이한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돈을 번 분들도 사지만 돈이 정말 많아도 벤츠만 안 타시는 사지. 분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안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나이가 또 있으시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수백억, 수천억 있는 분들도 만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이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오거든요. 근데 인상 깊었던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아마 본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너는 왜 학교 왜 왔어? 내가 물어보면 한 건물에 이 관악구 쪽에 건물에 한 층을 병원을 개원을 해서 병원을 들어가서 한 달에 월세를 몇 천씩 냈대요. 네. 그때는 그 상가 주인이 이거 사라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그걸 엄두를 못 냈대. 근데 3년을 운영을 해보고 딱 봤더니 자기가 그 층의 이자는 다 내주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 벌어도 한 시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걸 부동산 수익이나 이런 다른 걸로 시세 차익을 그렇죠. 보면 안 된다고 깨달은 거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건물을 해서 병원을 짓고 그 건물 또 매각하고 또 병원을 내서 또 짓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하고 병원을 같이 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찐 선수들이에요. 찐 네. 선수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렇게 똑똑하고 이를테면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 없는 생활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소득 수준이. 근데도 저렇게 부동산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으려고 하더라. 네. 그 실거주나 실사용하면서 그 사실 이 장사나
투자나 영업을 이자 내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최고고 가장 사실 이상적이죠. 네, 부자가 되기 좋은 이상적이죠. 구조긴 하죠. 정말로 이자나 안정적인 무슨 레버리지. 혜택도 많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많고. 네, 그러면은 저 최고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코인 쪽으로 요즘에 네.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막 진짜 120억짜리 현금 주고 사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은데 이 자동차 쪽도 많이 좀 그렇게 네네. 오시나요? 저는 다행히 얼마 전에 온 손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뭐 네. 지박엔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산다고 오셨는데 젊은 분들인데 90년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뭐냐 했더니 아마도 비슷한 류의 직업이었던 것 같아. 근데 자세히는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런 류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 같고 저희 전시장에도 정말 허름하게 입고 온 24살짜리 면허도 안 땄대요. 네. 근데 SL 같은 거 비싼 차 그걸 한번 현금에 사더라고. 그리고 아직 차를 면허가 사고 없는데. 면허를 땄어요. 네. 그런 손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다, 야, 뭐 하는 사람이야? 막 되게 허름하게 젊은 친구에서 딱 봐도 너무 힙하고 네. 그런 데는 돈을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는 SL 현금을 샀다는 거 우리들끼리도 막 깜짝 놀랐어. 얼마 전이었어요? 그게 아니 얼마 전 아니고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SL 막 나올 때였으니까. 나올 때. 네. 그때 할인도 없고 이럴 때라 꽤 비싼 3억 얼마를 그런 그러게요. 금을 주고 사더라고요. 24살이 면허도 없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냥 사고 싶었군요. 사고 저게. 싶은 거야. 사고 면허를 땄대요. 아. 사고 면허를 땄대. 그래서 차 받기 전에 땄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최근에? 아니요,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이제 전문 직군이라고 그렇지만 대기업 임직원분들이 차를 좀 사시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지션이 아주 부자라서 우리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돈이 없다고 그래서 벤츠를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네, 되게 넓어졌죠. 캐주얼하고 넓어지고 스펙트럼이 넓어진 브랜드라서 정말 많은 손님들이 다양하게 차량을 구입을 해요. 만나신 분들 중에 좀 특이하게 좀 부자 되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워낙 오랫동안 손님 모셨던 분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네. 차는 와서 현금 아까 들고 와서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네, 봉투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제가 제 인터뷰에 좀 나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오픈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네. 봤더니 M&A 하시더라고. 기업 사서 네, 팔고 네. 뭐 이렇게 상장사를 성장을 시켜서 금액을 올리고 그걸 또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시장은 아직도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분들은 그래서 기업들 보러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딱 보면 그냥 늘 우리 손님들은 다 오시면 백수래요. 무슨 일 네. 하시냐고 하면 다 백수래. 맨날 백수가 가로서 한다고 다 노시지만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뭐 방송이니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네, 많은 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많습니다. 그런 네. 손님들. 네. 사실 참 부자가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많습니다. 거꾸로 아직도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자가 맞습니다.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의 이렇게 뭐 얘기해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대요. 일 시킬 사람이 일 시킬 없대요. 사람이 없다. 네. 네. 일 시킬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 제가 예를 들면 현금 정리해 주는 것도 너무 저를 사랑하시는 거지. 저한테 막 3억 갖고 제가 이렇게 다 이거를 좀 해주면 세주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정리해 주는 것도 네.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평범한 분들이 이제 훨씬 많을 텐데 그쵸. 이런 분들도 결국에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고 네. 자수성가를 다 꿈꾸는데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우선 일하는 부분에서 월급만 받는 그런 평범하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한계가 있지만 전업에 대한 것도 좋고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유튜브가 또 수익률을 내는 게 한 13% 되는데 뭐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보고 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할 거 너무 많아요. 자본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네.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의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제발 급여 생활자에만 머무르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저도 차 파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뭘 해야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한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좀 만들어내는 쪽으로 제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투자만 요즘 뭐 스타트업들 보면 투자만 받아서 이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 회사가 수익이 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투자자라면. 그런 개념처럼 본인이 뭘 해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또 이제 투자를 잘 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투자라는 건 항상 또 실패도 이제 뭐 같이 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 이제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쫓던 분들도 이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내 삶이나 인생을 챙기는 분들도 워라밸 많은데 하시는 분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가장은 아니지만 뭐 네, 대부분이 제일 돈이 중요하다 아니면 그래도 돈보다 좀 다른 것도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고 중요하긴 하죠. 네. 결혼하셨다니까 모든 가정사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솔직히 다 돈이에요. 끄집어 올라가고 내용의 면을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 다 돈이야. 돈만 여유 있고 이 사람한테 베풀면 내가 못 가도 돈만 보내도 되는 거 시댁에 네.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는 형제간의 싸움도 그렇고 돈이 먼저냐 뭐 월해배가 먼저냐 저는 당연히 돈을 어느 정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안정적인 건 수입을 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행 가는 거 뭐 취미 활동하는 거가 바닥에 깔리면서 이끌어지는 거지. 돈도 못 벌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계속 그냥 또 바닥에 있는 거니까. 우선 돈벌이부터 해라. 네.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약간 버는 족족도 이제 소비나 이런 걸 하면서 좀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그거는 요즘 뭐 또 배달맨들 몇 달 네. 벌어서 여행 가고 그런다면서요. 맞아요. 또 네. 이제 뭐 몇 일하다 배 쉬시기도 밥적 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약간 즐겁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고 되게 뭐 욕 잘하지만 쌍욕하죠. 제 가까운 지인들이 그러면 그럼 다들 저한테 혼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엄청 뭐라고 하죠. 아니 그래도 좀 그러면 내가 돈만 벌고 언제 쉬고 언제 노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벌어서 누가 나 60 먹어서 그때 노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대로 그분 거 카피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가는데 내 정해진 돈에서 가다 보니 저가 항공에 저가 숙박에 가는 거에 막 목적을 두잖아요. 근데 네. 이 시절 다시 안 온다 생각으로 막 지금 젊을 때 막 그러는데 40 먹어서 비즈니스 타고 좋은 호텔 가서 쉬고 비즈니스로 이용해서 가고 편하게 원하고 싶은 나라에 원하는 시간대 가면 되거든요. 이 시간도 다시 안 오지만 40대도 다시 안 와요. 네. 그때도 저가 항공 찾고 막 마일리지 수 찾고 이러는 거 너무 슬플 있으니까. 것 같아요. 젊을 때야 솔직히 뭐 어디 가서 자도 이런 데서 진짜 이렇게 해도 몸이 우선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40 넘으면 아무 데서나 못 자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이 인생의 절정이다. 그거는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다. 네. 그렇게 하고 나이 더 들고 처음에 안정적이 되면 그때 편한 시간에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 취미 활동 해라. 나이 들고 좀 돈을 쓰는 여행도 또 그 맛이 있는 건데 그럼요. 네, 그런 거를 무조건 애써 무시하고 뭐 젊을 때만 가야지 행복한 건 또 그러니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벌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버는 대로 그냥 쓰자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이해해요. 지금 뭐 집이 뭐 몇천만 원 할 때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거 생각하면 40 넘어서는 어쩌고 할 거냐 이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야 니네 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물가도 이렇게 안 비쌌잖아 라고 너 운이 좋았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얘기 있는데 많죠. 너무 많잖아요. 저 물론 지금 경쟁이 더 치열하고 더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똑똑한 애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도 그렇지만 와 저 친구가 취업 생활 하려면 제일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오프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진입장벽에 되게 이런 유튜브 시장이나 SNS 쪽 시장이나 반대로 자본 없이 정말 당신의 스마트한 머리로도 해볼 수 있는 일들도 정말 많아요. 뭐 배달일 한다고 몇백씩 벌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었어요. 네. 알바비가 뭐 얼마나 됐다고 시급 2천 얼마 할 때잖아.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되려 힘든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할 게 또 너무 많아요. 돈 쉽게 벌고. 저도 유튜브 하니까 그거 이렇게 유튜브 하면 편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다 편집하고 이런 게 젊은 PD님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다 만나보면서 와 이거 하면 되게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저같이 머리 굳은 꼰대들은 그거 못하는데 네. 이분들은 해요. 그렇다고 어디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리랜서처럼 하면서 되게 고소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하면 저 친구들이 스마트하니까 훨씬 잘하는구나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할 게 많다. 더 많은 어떤 스펙트럼이 있으니 그걸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모범 답안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길이 안 보이는 길이 안 거고 보이니까. 이제 뭔가 그런 건 없다. 내가 이제 뭐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좀 뭔가 길이 많다. 보이는 거가 아주 많다.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맞아요. 훨씬 잘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그럼 또 요즘에 그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뭐 워낙 뭐 SNS도 많고 뭐 다양하게 그 인간관계들이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피곤함 또 고통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 워낙 많이 만나시니까 맞아요. 뭐 이런 사람은 좀 만나지 말라 뭐 이런 본인의 어떤 원칙이나 철학 같은 거 있으세요? 우선은 손님은 가릴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세일즈하다 보니까 전화 잘 받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모르는 번호 무조건 다 받는데 우리 손님들 모르는 번호 안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금융을 진행하고 그럴 때 회장님 모르는 번호도 받아주세요라고 꼭 얘기를 해야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부러워. 모르는 번호 안 받는 사람이고 싶어. 네. 지금 뭐 영상 뜨고 했다고 정말 5만 전화와 5만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네. 저한테. 근데도 전 다 받아서 네, 뭐 벤츠 이렇게 하고 되게 친절히 하는데 우선 손님들은 절대 가리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그 외에 어떤 개인적인 제 지인들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저랑 결이 안 맞으면 안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처음에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걸 고민할 솔직히 시기도 아니고 나랑 안 맞네? 그럼
그러면 안 만나요. 괜히 얘랑 막 얘기하는데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뭐 술 한잔 하거나 얘기를 하는데 막 답답한 일을 한다거나 뭔가 나랑은 스타일이 안 맞는 일을 하는데 그거 되게 답답하거든요. 내가 얘를 왜 만나고 있지 싶어요. 그러면 이런 애는 그냥 안 만나는 게 맞다. 그렇다고 너랑 이제 손절해 이게 아니라 서서히 연락 안 하면 그냥 안 만나지잖아요. 그것처럼 저가 좋아하고 저랑 좀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하는 거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네. 손님을 못 고르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좀 맞는 사람들만 만나도 할 게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없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0, 30대는 인맥 챙기는 거 엄청 너무 중요하죠. 너무 고통스럽게 막 중요하죠.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 결이 안 맞아도. 결이 안 맞아도 비즈니스상 이 친구가 필요하다 해야죠. 전 뼛속까지 영업사원이라 네. 정말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이 결정권자라면 정말 중요해요. 영업사원이 아닌데 아니어도 친구들 만나는 도움이 될 만한 거예요.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네. 얘는 정말 나한테는 쓰잘데기 그런 친구는 안 만나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건부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는데 지바겐이라는 차, 큰 차 비싸잖아요. 그걸 나가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때 한참 차가 없을 때라 이걸 나갈 수 있냐 안 있냐로 해서 네. 차를 잡고 안 잡고인데 우리 손님들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대표님이었어요. 제 친구가 대표였는데 이거 할 수 있어? 할게. 차 할게. 네. 나갈게. 그렇게 하면 나가는데 그걸 그 밤 29일 저녁 7시에 통화를 해서 오케이 내일 다 돈 쏘고 서류 다 돼. 한대. 네. 보통은 예를 들어 제가 밑에 아마 실장 정도를 컨택을 하고 있었으면 오늘 대표님께 품위 올려야 되고 리스가 어떻고 뭐 해서 서류하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딱 느끼면서 가능해. 그 다음날 라운딩 있대. 근데도 전화 받아주고 서류 다 하고 이거 이제 본인 차고 본인이 결정을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싹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진짜 키맨을 많이 만나야 되는구나. 결정권자를 만나야 모든 일이 수월해지는 거야. 그렇죠. 제가 그때 마지막 날 그래서 29일 저녁 7시에 3억짜리 지바겐을 컨펌을 받고 다음날 리스며 뭐 서류 네. 승인서부터 다 하고 출고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근데 그걸 제가 담당자랑 아마 컨택이 됐었으면 그 귀한 차를 출고도 못했을 뿐더러 진행이 안 됐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른다랄 만한 사람이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해요. 언제 만날지 모르고 이렇게 친한 대표하고도 얘기하면서 이게 점점 피라미드라 올라가면 갈수록 만나지는 사람이 정해지게 되고요. 지금은 한 4달이 건너야 수소문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을 점점 올라갈수록 그렇죠. 한 달이면 네. 건너면 알아줘요. 근데 네. 제가 그걸 인간관계나 어떤 인성이 정말 아닌 사람이면 이 사람이 저를 소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잘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더 느껴요. 되게 많이 느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이 다르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어떤 성향이 안 맞는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럼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결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나쁜 사람은 안 만나고 뭐 이런 거가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가리진 않죠. 그런 건 그렇게 아니고. 가리진 않죠. 그렇게 네. 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인맥이라는 것도 되게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잘 일인데.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040 분들도 저희 채널 좀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한창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막 본인 인생을 지금 막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좀 약간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네.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일남 TV 제가 이제 섭외 받고 너무 감명깊어서 다쳤는데 여기 워낙 모토가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 이런 어떤 직관적인 그런 네. 표현 너무 좋아요.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건물주 되기까지 그런 길라잡이가 되게 카테고리별로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일남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안 된다 쟤는 뭐 네. 200억 부자고 넌 돈을 많이 벌잖아 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좋은 채널들 본인한테 맞는 영상 잘 찾아보고 실천을 해서 이렇게 진짜 내 집에서 건물주까지 가는 날이 오기를 정말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일남 있는 분 그리고 모셔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열심히 저도 공부하면서 저도 건물주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채널을 좀 구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이 저도 여기까지 할수 오신 거기 있었으니까. 때문에 네.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무것도 없어도 또 할수 이제 뭐 있어요. 20년, 3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결국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벤츠 한성 자동차의 윤미애 이사님과 함께 이제 어떤 가난했던 흑수저부터 지금 이제 자산가가 될 때까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떻게 또 부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이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